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국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화, 큐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비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12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신데렐라를 짝사랑한 어느 소년의 순애보. 기자에겐 기자 수첩이 있고 PD에겐 PD 수첩이 있듯이 아나운서에겐 아나운서 수첩이 있다. 여러 해 방송을 하다 보니 방송에 대한 기록도 있고 방송에 인용할 좋은 이야기들 또는 좋은 생각들을 기록해둔 무형식의 기록장이 생기게 된다. 이름하여 아나운서 수첩이다. 어떤 노트를 펼쳐보니 유명인들의 명언들이 적혀 있다.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그것은 뉴스가 된다. 존 보가드. 사람 하나를 죽이면 살인죄가 되고 100만인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채플린. 인류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케네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자유의 고도에 서 있다. 빠져나갈 곳도 탈출할 곳도 없다. 우리는 이곳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자유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레이건이 했던 유명한 자유의 고도라는 연설 중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잃은 편이 한 번도 사랑을 하지 못한 것보다 낫다. 알프레드 테니슨. 얼마나 좋은 말들인가. 이번에는 알프레드 테니슨의 사랑에 관한 정의적 명언에 부합되는 일이 있어서 전하려 한다. 즉, 아나운서들을 향해 날아오는 사랑의 화살을 실감해 보려 한다. 방송에서 듣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이상한 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히 라디오 전성시대에는 목소리 한 가지만이 유일한 접촉 방법이었다. 그래서 라디오로 듣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서 느끼는 각자의 환상감에 따라 마음의 천사를 정해놓고 스스로 사랑에 빠진다고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녹였던 일본의 심리전 방송요원 이른바 토쿄 로즈는 말하자면 일본을 적으로 삼고 싸우던 젊은 미국 병사들의 전장의 연인이었던 것이다. 남한을 향해서 속삭이고 호소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 속에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핵폭탄 같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전쟁 중은 아니지만 토쿄로즈의 모습은 현재에도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TV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천하를 휘어잡았던 엠모라는 남자 아나운서는 수백만 여성 청취자에게 신비한 존재였으며 좀 더 적극적인 여성들은 한 번만 보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했다 한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일이 일비했던 시절이다. 여자 아나운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유명했던 K모 엘모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연인 삼아 수많은 청소년들이 라디오에 매달렸던 것이다. 물론 아나운서만 유독 그런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성우들의 경우도 비슷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배역에 따라서는 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나운서와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다가 TV가 등장하고 컬러 TV가 엄청나게 보급되면서 아나운서의 리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그 결과는 아나운서에게 목소리의 기본 위에 외모의 조건을 하나 더 얹게 했다. 해마다 아나운서를 모집할 때면 신데렐라를 꿈꾸는 많은 선남 선녀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아나운서의 길을 놓고 본다. 외모가 아나운서 요건의 전부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비중이 높아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같은 아나운서 동료들이지만 여자 아나운서들은 여자로서 정말 갖출 것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수백만의 시청자 앞에 서기 위해서 공개적인 시험을 거쳐서 간택된 만인의 연인인 셈이기 때문이다. 때로 수백 대 1,
또는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이 된다. 합격이 된 후에도 브라운관의 신데렐라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행이 따르기 때문에 암흑의 아나운서라는 지명도를 얻기까지는 보통의 바탕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브라운관에 비치게 되니 자연 시청자, 특히 남자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이상의 여성으로 여겨져 한번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병이 나기 마련이다. 인정된 높은 교육 수준과 느낌으로 평가되는 교양미, 경쟁에서 발탁될 정도의 미모, 공인된 건강, 완벽한 신원, 안정된 직장 등 보통의 남자들이 반할 수 있는 신데렐라의 요소를 넘어서 만천하의 어머니들에게는 며느리감으로서 더없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아나운서실에는 직간접의 방법으로 아무개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정중한 청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다만 성사가 안 될 경우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쉬쉬하며 은밀히 교신이 되는 관계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명 시절을 거쳐서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시기에 청혼이 들어오면 선뜻 브라운관을 떠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호사와 돈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탓이다. 청혼을 하는 측은 매우 다양하지만 초동의 점낫 정도는 접근을 못하고 내로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내세울 것도 없는 순진무구형의 젊은이들은 죽어라 편지 공세만 하다가 월남전처럼 끝나버리는 수가 많다. 편지 공세의 유형도 퍽 다양하다. 편지 한 통 달랑 보내놓고는 답장이 없으니 딱지 맞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는 편지도 못하는 단막극형. 2번, 3번 정도 열성으로 구애를 시도해보는 3부작 미니 시리즈형. 한 번에 엄청난 양의 편지를 보내는 창사 특집형. 시를 잔뜩 써서 보내오는 TV 문학관형. 거의 매일 편지를 보내오는 1일 연속극형. 자기의 신성명세의 사진 등을 담아 사랑을 호소하는 다큐멘터리형. 기념품, 우표, 인형, 옷가지 등을 불쑥 우편소포로 보내는 이웃돕기 캠페인형.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도인지를 뚜렷하게 못 밝히고 자꾸 편지만 보내는 퀴즈 올림픽형. 그러나 공통점은 있다. 그쪽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아나운서실의 편지꽂이에는 늘 편지 등이 소복소복 쌓이는데 그 가운데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들이 많이 있다. 끊임없이 보내오는 편지의 경우는 겉봉의 글씨체까지 눈에 익어서 수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누구에게 온 편지인지를 알 정도다. 그러나 그런 일과성치기의 사랑호소 편지에 응할 사람이 그 누가 있을 것인가? 불쌍한 편지는 그냥 최신부의 우표 판매 사업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데 그치고는 야사의 한 페이지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휴지통행으로 끝난다. 슬프다. 인내와 끈기와 적극성이 놀라웠던 사람들도 많다. 어떤 사나이는 아나운서의 근무 제도가 퍽 복잡한데도 방송국 부근에 적시적소에 귀신처럼 나타나서는 애타게 호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심각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지만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목격한 적이 있다. 프리랜서 MC인 W양을 죽어라. 정말 목숨을 건 듯했다. 사랑한다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은 W양이 나타나는 시간을 알아가지고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몸으로 밀어붙여댔다. 그때마다 W양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팔자에도 없는 보디가드 노릇을 해야 했었다. 거의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던 청년은 점점 저돌적 멧돼지가 돌진하듯 행동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느 날은 W양의 자동차 유리를 부수기에 이르렀다. 그 청년의 심정으로야 얼마나 미칠 지경일까마는 W양의 입장에서 그는 정신 이상자로 분류됐고 거의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다. 그는 미친 사랑의 열기가 죄가 되어 철창 신세까지 져야 했다. 법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철창도 그의 사랑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재공세를 시작했다. W양의 차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그가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차를 발견하면 몸을 날려 차에 덤벼들고 차를 잡으려 애를 쓴다. 마치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사마귀의 만용을 연상하게 했다. 수레바퀴를 세워보려고 용기 있게 몸을 세우는 사마귀의 모양과 같았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용기 있게 만드는가?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어느 날 필자와 함께 방송을 마친 W양이 차를 몰려는 순간 그 청년이 차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을 맛보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편집증 같은 정신 이상자일까? 그것은 모를 일이다. 생각해보면 그 청년은 사랑이 병된 가장 불행한 남자일 수도 있고 사랑에 목마른 가장 행복하고도 솔직한 남자일 수도 있다. 후자였으면 좋겠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그에 비하면 심야 뉴스캐스터 S양을 짝사랑했던 순정파 검사님의 경우는 한편의 순애보일지도 모른다. 검사라는 지위가 아니었다면 또 상처에 상처가 없었다면 그는 용감하게 돌진하여 나름대로의 행복을 획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어 밤이면 밤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가슴 저린 사랑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친구가 그 사연을 전하며 중신아범이 되달라고 퍽 강도 있는 고백을 했지만 차마 그 심부름은 할 수가 없었다. 검사님의 사랑아리는 과거형으로 썼지만 그 후의 이야기를 알 길 없어서 그랬을 뿐이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를 일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가. 때로 시달림은 괴롭기도 하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행복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사랑의 화살은 부익부 빈익빈인가 아니면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인가. 아나운서 비양의 경우는 사뭇 재미있다. 비양은 인물도 좋고 덕성스럽고 성격도 참으로 원만했는데 애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대충 감춰두고 엄살을 떨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나이가 점점 차고 혼기를 놓치는 듯 노처녀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던 어느 해 푸념처럼 이야기를 했다. 나는 말이야 아나운서가 안 됐으면 벌써 시집갔을 거야. 그놈의 말 때문에 망했어. 맞선을 볼 때마다 아나운서의 직업병이 도지는 거야. 비양의 사정은 코미디였다. 맞선을 볼 때마다 얌전하게 앉아서 묻는 대로 다소곳하게 대답이나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상대편에 대한 궁금증이 병적으로 발동해서 시부모 되실 분, 시누이 되실 분, 중매 서신 분 등을 둘러앉혀 놓고 자기도 모르게 자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MC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신우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이구, 그러니 시집 못 가지. 말 많은 색식감을 누가 좋아한다냐? 어느 해 봄, 새까만 후배가 결혼을 해서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니 비양은 큰 소리로 말했다. 좋겠다. 미국 가거든 늙은 거 하나 있으면 연락해줘. 물론 그 후 그 좋은 천성을 알아차린 어떤 순둥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알프레드 테니슨의 명언의 근거를 둔 사랑의 이야기를 쓰려다가 잠시 빗나간 느낌이다. 앞서 이야기한 저돌적인 청년의 경우와는 달리 가세와 가문과 사회적 지위가 몇 수인 사람, 남자들은 착실하고 확실한 구애작전으로 성공하는 예가 많다. 에스머 교수의 부인이 된 엘모 아나운서는 입사에서부터 잠시 신데렐라의 꿈을 펼치다가 결혼하기까지 S 교수를 완벽한 운전기사로 고용했던 유명한 구애작전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었다. 모그룹 회장의 부인이 된 미모와 지성의 아나운서 Y 모양은 도하의 신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전격 결혼의 주인공이 됐는데 구애작전은 극비였으나 결혼이 발표된 후에는 공개적이었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행복을 확인시키려는 듯 방송국을 가끔 방문한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러한 구애 작전의 결과로 이어진 결혼이 때로 잘못돼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필자와 함께 오랫동안 방송을 했고 브라운관의 꽃으로 그 이름을 한껏 날렸던 에스머 아나운서의 경우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슬프다. 그의 결혼식에는 많은 동료들의 축복과 축하가 있었고 확실하게 그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파경을 맞게 됐던 것이다. 그 연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다. 그의 결혼식에서 축복을 연발하며 사회를 했던 필자도 어느 날 우연히 잡지에서 파경의 슬픔을 수려한 고백적 수기를 보고 가슴이 아팠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을 잃은 편이 한 번도 사랑을 하지 못한 것보다 낫다는 알프레드 테니슨의 명언이 진실인지 의심스럽다. 어른들의 사랑은 계산되고 목적적인 경우가 많아 때로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끝나는 일이 많다. 추악한 사랑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신선하고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보겠다. 이 이야기는 브라운관의 신데렐라를 사랑했던 한 고등학생의 슬픈 사연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원전에 대해서는 그 주인공이 확실하게 누구라는 정설이 감춰진 채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들려오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는 그것이 호사가들에 의해서 꾸며진 그럴듯한 이야기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그 누구에게라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도 있을 정도로 널리 퍼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신기하다.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전설처럼 들려와서 더욱 슬프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기에. 짝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짝사랑은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일찍 앓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늦병이 들어 앓는 일과성 사랑병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겐 일과성일 수도 있으나 마음이 약한 사람에겐 깊은 마음의 병이 되는 수가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연예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배우, 탤런트, 가수, 운동선수들의 사진이 대부분이고 외국의 스타들도 걸려 있다. 병이 되기 전 단계의 아주 자연스럽고 가벼운 사랑의 의미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느 한 상대를 택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태우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거나 철이 들면 자연 치유가 되고 마음에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된다. 어른들도 시대에 따라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초동의 점낮 정도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대인 TV 브라운관 속의 신데렐라 아나운서를 죽도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고등학교 남학생의 사연은 한 소년의 순해 보인 것이다. 소년은 밤마다 TV 앞에서 그 천사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깊은 짝사랑에 빠져버렸고 급기야는 몸져 누워버렸다. 식구들은 그저 몸이 아프거니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가 상태가 점점 악화돼 가자 애가 탈 대로 탔다. 병원에도 다니고 보약도 지어 먹이고 별별 처방을 다 했지만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고 백약이 무효였다. 몸이 쇠약해져서 학교에도 갈 수 없게 됐다. 부모도 선생님도 형제도 의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다. 왜 그러는지,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몸은 형편없이 야위어 갔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그 진실을 털어놓았다. TV에 나오는 저 누나가 보고 싶어요. 저 누나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웃집 여학생 때문이라든지 등굣길에 만나는 어느 여학생 때문이라면 몰라도 TV에 나오는 여자 아나운서를 일개 고등학교 학생이 짝사랑하다 상사병이 났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그러나 자식을 살려보자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의 말도 많이 들었을 터이다. 마침 어느 사람의 조언이 해결책이 될 듯했다. 곧 상사병에는 그 상대가 되는 여자의 침을 받아먹으면 좋다는 처방이 들어왔다. 됐다. 그까지 침쯤이야 부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쩔 것인가? 그러나 소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부모는 염치불구하고 용기백배하여 방송국을 찾아가서 높은 분을 면회했다. 여차저차해서 귀한 자식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어려우시겠지만 아무개 아나운서에 난처한 것은 오히려 방송국 쪽이었다. 이걸 어쩌나?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일, 사람 하나 살릴 셈 치고 그 아나운서를 불러 똑같은 사정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 이상의 자세한 사연은 너무나 오래적 이야기로 들려오기에 잘 알 수 없으나 그 마음씨조차 고운 아나운서의 따뜻한 배려로 그 부모는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소년의 부모는 감읍해서 그 침을 받아가지고 돌아가 아들에게 먹였다는데 효험도 없이 그만 그 길로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한다. 미혼의 여자 아나운서가 자기를 죽도록 사랑했던 한 소년을 위해서라지만 그 부모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천사 같은 마음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브라운관의 신데렐라를 죽도록 짝사랑했던 그 소년은 터무니없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것이다. 호사가들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고 낱낱이 둘러보고 싶겠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 정도로 감추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이 정도의 이야기만 전설처럼 구전이 된 듯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천사의 마음을 가진 여자 아나운서를 위해서도 변색된 이야기는 삼가야 하겠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명결의 이야기를 추적해서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기사를 써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한 편의 동화를 빼앗아 간 적이 있다. 치사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사랑이 범람하는 세상, 돈으로 사랑을 사고 폭력으로 사랑을 성취하고 서슴없이 사랑을 떠드는 세상에 이 이야기는 한 줄기 청정한 샘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소년을 두고 바보라고 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 세상에 자로재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사랑도 실리를 채우며 영악스럽게 해야 하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미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랑의 원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빵집 딸과 명문가의 아들 사이에 벌어졌던 수뇌보 러브스토리가 미국을 온통 울렸고 세계인의 가슴을 적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정답을 다시 찾은 감격에서였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빵집 딸은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명문가의 아들 역시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각박하다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짓 없고 계산 없는 사랑뿐이라는 생각이다.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구타했다는 어느 의사 초년병의 이야기에 흥분해서 마치 친정 오라비나 되는 듯이 마이크 앞에서 거품을 물었던 것도, 갱안에 갇혀있다가 구조됐으나 탈진해서 숨진 남편 때문에 3번을 기절했던 어느 광부 아내의 이야기를 슬픈 마음으로 방송에 전했던 것도 이 세상이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사랑은 호사스럽고 요란하지 않아야 더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진실만이 담겨져 있다면 짝사랑인들 어떻겠는가. TV화면에 나오는 보이는 신데렐라들을 향한 사랑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신데렐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목소리와 귀화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의 감정일 것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나름대로 형상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저마다의 사랑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고운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 아나운서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꿈을 키워주는 소리의 연인이 될 것이다. 아나운서의 소리를 통한 사랑의 실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루어진다. 1978년 어느 날에 디일보 독자 투고란에 실린 글이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던 이야기가 있다. KBS 제1라디오의 밤 10시 15가 울리기 전에 과거에는 15 후였음 사랑의 종이 울린다.
그때 아나운서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사랑의 종이 울리는 밤 10시입니다.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않은 청소년은 없습니까?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이며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댕, 댕, 댕. 여자 아나운서의 촉촉한 속삭임을 라디오에서 듣고 어떤 가출의 소년이 불현듯 가족의 품이 그리워 눈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드러나지도 않은 더 많은 사연들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난다. 오늘도 소리의 주인공인 수많은 아나운서들은 원튼 원치 않든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정확한 발음으로 표준어 방송을 일삼고 있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